오늘은 이제 자산 볼 거예요. 네, 자산을 볼 건데요. 거기 보시면 자산은 어저께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하고 뭐요? 무채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같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회계에서 표현을 못해요. 뭐는 못하냐면 우리 회사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뭐 박사들이 많아. 이런 거는 회계에서는 표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 한 명 한 명한테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자기는 1000억의 가치가 있다. 그거는 그냥 본인이 누군가한테 그냥 알리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1000억이 될지 100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표시를 못해요. 그게 이제 회계의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화폐 가치가 없는 것들은 표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채권 그러면 받을 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받을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받을 거하고 가치가 있는 유채물은 뭐죠? 만질 수 있다. 무채물은요, 못 만지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전반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벌 거면 앞으로 이걸 하시라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는 몸으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할 거예요? 기계가 할 거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 저거 종종 나오더라고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뉴스 보다 보면은 이제 야구 심판 있잖아요. 야구 심판도 나중 되면 없어져요. 네.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기계랑 사람이랑 현재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기계가 다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고임금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긴 하죠. 그 다음에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그래서 요거는 1년 기준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수업 끝날 때까지 빼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못 빼드리는 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프린터 기계가 고장났거나 하나는 그 앞에서 막 30분씩 걸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다 빼드리니까 혹시 제가 깜빡하고 아니면 결석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웬만하면 챙겨드리는데 간혹가다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 그러면 앞으로 1년 이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년 이내는 보유기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잠깐 봐보시겠어요? 제가 예제를 좀 드리면 현금은 유동일까요? 비유동일까요? 네, 유동이에요.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몇 년 안에 쓰죠? 1년 안에 쓰죠. 솔직히 1년도 안 걸리잖아요. 웬만하면 당일날 없어집니다. 맞죠? 내가 깜빡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요거는 유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번 하면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쓰죠. 그러면 비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한 번 사면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쓰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이것도 비유동. 그래서 유동하고 비유동을 나누는 거는 내가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요거를 얼마나 갖고 올 거냐 얼마나 가지고 있을 거냐. 그래서 내가 갖고 왔을 때 이거는 1년 안에 없어질 거야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고 내가 요거는 살 때 1년 넘게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세요? 비유동. 그래서 회계는 1년으로 많이 나눠요. 그 다음에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당좌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져요. 요거는 판매 기준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파는 겁니다. 당좌가 파는 걸까요? 재고가 파는 걸까요? 재고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가면은 무슨 파악하죠? 재고 파악하죠. 그 재고 파악이 대부분 뭐냐면 판매할 게 얼마나 남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당좌 자산은 판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보유 기간은 몇 년 이내인 거예요? 1년 이내. 그래서 얘 당좌 자산이에요. 현금. 왜냐면 현금 팔아요? 안 팔죠? 네. 근데 몇 년 동안 갖고 있죠? 1년. 그러면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당좌 자산. 그래서 아마 오늘은 당좌 자산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재고 자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진행할 겁니다. 어제 소모품이랑 네. 비품 배웠잖아요. 예. 그럼 비품은 비유동 자산. 그렇죠. 비품은 비유동 자산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비품 그러면 1년 이상 갖고 있고 그럼 소모품은 당좌 자산. 왜냐면 일반적으로 몇 년 이내 갖고 있어요. 1년 이내. 그렇죠. 근데 소모품은 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세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에 이미 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쪽지 시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프로그램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험의 장점은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론 따야 실기 보는 시험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론 실기를 같이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찾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 이론하고 실기 따로 보는 거는 이론 문제 풀 때 컴퓨터 못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안 해올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라고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찾는 방법 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유동은 4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형,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냐. 그 다음에 무형,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은 다 1년 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비유동은. 그래서 투자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요? 네, 투자 목적.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말 많았었던 뭐 집을 산다거나 근데 그 집을 내가 갖고 있다가 비싸게 팔 거야. 네, 이런 목적이면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산. 근데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투자는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빚져서 투자하잖아요. 원래 투자는 빚지는 거예요? 목돈으로 하는 거예요? 목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남는 돈으로 하는 건데 대한민국 언젠가부터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TV 나와서 떠드는 놈들 그 다음에 유튜브 나와서 떠드는 놈들 블로그에다 글 쓰는 놈들 그놈들 때문에 그래요. 예. 언젠가부터는 빚져서 인생 몇 방이에요? 예, 그러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예, 제 주변에 있어요. 코인에다 6억 잃은 놈. 예, 근데 사람은 욕심쟁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걔가 원래 2억 잃었었거든요. 3억 땄어요. 예, 그러면 5억 번 거잖아요. 솔직히 2억 잃었다가 3억 땄으니까. 예, 3억 따서 1억이 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 2억에서 플러스 3억이 됐어요. 그럼 5억 딴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요? 전세 대출을 바짝 땡겨갖고 더 때려 넣었어요. 왜냐면 걔의 목표는 10억이었거든요. 더 오르겠지.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또 마이너스 4억인가 3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6억 가까이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돈 버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몇 프로나 되겠어요? 솔직히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때 1% 전후라고요. 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갖고 편히 살고 싶은 게 사람 매미긴 하니까.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자동차나 건물이나 컴퓨터나 이런 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네, 무형은 못 만지는 거. 대부분 권리예요. 뭐 영업권, 저작권,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은 못 만지죠. 그 대신 돈은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이고 이도저도 아니면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볼 거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볼 겁니다. 당좌자산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팔 거다 안 팔 거다? 안 팔 거. 1년 이내에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 왜냐하면 판매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재고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서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그 회계의 1번 타자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현금이에요. 항상. 그래서 어느 책을 보시든지
자산 처음 시작하면 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 왜냐면 이거 종류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쪽지 시험 보는 것들은 종류 아니면 공식이에요. 왜냐면 종류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간혹가다 이것도 나와요. 증가감소도. 근데 뭐 저희 급수는 아니고 전산액이 2급이긴 하지만 요것도 물어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 놓고서 막 자산 증가를 대변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종류 같은 것들은 좀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적고 나서 설명드릴 거고요. 어저께 나눠드린 2장짜리에 요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당좌보통, 그리고 암기할 거는 그 2장짜리만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걸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교재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 종이만 들고 다니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제가 교재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교재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간혹가다 물어보거든요. 집에 가서 보세요? 아니요. 그럼 왜 들고 다녀요? 무겁게 시리. 집에 가서 생각보다 안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수업 처음에 할 때는 솔직히 1시간 떠들려면 2시간씩 준비했는데 요즘에는 크게 준비는 안 해요. 왜냐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것도 10년이 넘어가니까 솔직히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교재 없어도 수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재가 필요한 이유가 문제풀이하고 글씨가 써져 있는 걸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통화 그러면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화하고 지폐.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단위는 원이죠. 미국 통화 단위는 달러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주화는 10원부터 얼마까지 있죠? 500원까지 있죠? 10원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계속 연구 중이에요. 왜냐면 화폐 금액 단위는 있는데 1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10원 하나 만드는데 30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10원은 없앨 예정인데 현재 크게 2가지로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저기 뭐냐 교통카드에다가 넣어주고 10원이 만약에 남으면 30원 남으면 30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교통카드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뭐 카드 마일리지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폐는 현재 1,000원부터 얼마까지 있죠? 5만원까지 있죠. 10만원짜리 언젠간 생길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경조사 때 돈을 많이 받거든요. 돈 계산 제가 다 해요. 친척들 관련돼서. 이제 하나만 더 보내면 되는데 거긴 안 가려고요. 가까우면은 갈 텐데 경주라 꼬맹이 데리고 갈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안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5만원짜리가 없을 때에는 3만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5만원짜리 생기면서 5만원이 중심값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10만원짜리 생기면 얼마가 중심값이 될 거예요? 10만원이 중심값 되겠죠.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5만원짜리의 60%는 유통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구네 집 금고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해요. 그러면 한 거의 60% 가까이 유통이 안 되고 있대요. 5만원짜리 자체가. 그럼 비자금이나 이런 걸로 다 꼬부쳐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세금 안 내려고 빼돌린 돈들. 그게 대부분 5만원짜리로 되어 있는 거죠. 10만원짜리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옛날에는 사과 박스였는데 5만원짜리 생기면서 바카스 박스로 바뀌었잖아요. 10만원짜리면 이제 무슨 박스가 될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좀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분으로 만들려고 그랬었잖아요. 10만원짜리 박씨 아저씨. 박정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진짜 후보가 한 3-4명 있었는데 한 명이었는데 쏙 들어가긴 했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10만원짜리 언젠간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구불예금이라고 있는데 요구불예금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공부할 때는 당좌예금하고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들은 다 입출금이 어떻죠? 편하죠.
그래서 넣고 싶을 때 넣고 빼고 싶을 때 빼고. 근데 최근에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통장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과거보다는. 과거엔 그냥 가서 통장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후다닥 만들었는데 요즘에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서류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에 충족이 안 되면은 통장을 못 만들 수도 있다. 그놈의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러죠. 저도 2번 정도 연락 온 적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에서. 처음 왔을 때는요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기계음이었어요. 초창기라. 초창기에 한번 연락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꺼버려요. 근데 저 아는 분 남편분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셔서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 나갔어요. 근데 왜 그만큼만 나갔냐면 통장이 한 5천인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한도에 걸려갖고 그것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손주로 예전에 많이 그랬었거든요. 애기 울음소리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돈 안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 그거에 당하셔갖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전화하세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카톡으로 저한테 돈 보낼 때 있어요. 3만 원만 보내봐. 그러면서 꼭 밑에다가 꼭 이 글씨를 남겨요. 못 믿겠으면 전화해. 그럴 땐 전화하는 게 최고입니다. 맞죠? 왜냐면 요즘에는 카톡도 가짜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을 못 믿겠어요. 믿어야 되는데 워낙에 위험한 상황이라. 그 다음에 요거 빼먹었구나. 통화대용증권. 요게 문제예요. 거기 61페이지 밑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와요. 통화대용증권.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타인 발행 수표. 거기 첫 번째 있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 다음에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생님 이 책 저 나중에 바꿔줄 건가요? 완전 낙서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 밑에 6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저기 우편한 증서. 설명은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뭐요? 이자표. 이게 뭐냐면 다 현금 처리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보시면 일단 타인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는 우리 회계에서는 현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표 받으면 뭐처럼 써요? 현금처럼 쓰죠. 그래서 현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압 수표도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압 수표는 누가 발행하죠? 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은행 발행이라고.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건 뭐냐면 우편으로 날라오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받아서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하라고 날라올 때가 있죠. 받아가라고 날라올 때 있죠. 그러면 그거랑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들고 가면은 교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요건 뭐냐면 주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왜냐면 잠을 못 자서 못 하겠어요. 해본 적도 없긴 하지만. 그리고 제 주변에 주식 겁나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지 말래요. 참고로 그분은 그 주식 대회 같은 거 하면 3등 안에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대기업 다니거든요. 근데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식 생각만 한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돈을 벌 수 있지 그냥 가끔씩 들어가갖고 이렇게 봐갖고는 운으로 돈 버는 거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세 차익. 싸게 사서 어떻게 팔겠다? 비싸게 팔겠다.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받는 거예요. 배당금.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또 하나는 배당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었어요. 초반에. 왜 그랬냐면 작년에
세금 낼 게 있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이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삼성에서 배당을 많이 해줄 것이다. 왜냐면 세금은 내야 되는데 돈은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으로 많이 밀어주는 거죠. 그래갖고 작년에 주식값이 좀 올랐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 동네 얘기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를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공사체의 뜻이 뭐냐면 공채는 누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요런 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걸 공채라고 하고요. 사채는 러시앤캐시 이런 거 아니에요? 회사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 그러면 뭐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뭐 사나머니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사채고 저희가 공부할 때 쓰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예요. 그래서 이 공사채는 결론은 돈 빌리는 겁니다. 국가가 빌리면 국채가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저기 최근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레고랜드 사태가 났죠. 그것 때문에 이게 장난 아니게 이자율이 올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얘네는 못 믿어도 맞죠? 얘네는 못 믿어도 여기는 믿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믿지 마. 우리 이제 못 믿는 행동 할 거야 라고 한번 액션을 취했잖아요. 나중에 갖긴 했지만 그거 덕분에 이쪽 시장이 장난 아니게 이자율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비싸게 팔렸었던 게 5천만 원 정도긴 한데 이자율 20%에 팔렸대요. 이자율 20%면 괜찮잖아요. 엄청 좋은 거죠. 20%면 IMF 전 얘기인데. 근데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한 5천만 원 정도만 너무 안 팔리니까 이자율을 확 높여갖고 너무 큰 금액은 아니죠. 거기 회사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판 적도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주면 우리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들고 가면은 돈하고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요게 다 돈으로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요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 시험이 좀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아니어도 기억할 거 천진데.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요거 갖고 제일 장난 잘 쳐요. 몇 개월이요? 3개월. 이걸 막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개월이라는 거는요.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3개월 안에 끝나는 거는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달짜리야. 그러면 2달 금방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처럼 쓸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성 자산이라 그래요?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뭔가 할 때 짧은 거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작은 돈이야 짧은 걸 하겠지만 큰 돈이 목돈이 필요할 땐 대부분 어떻게 하죠? 길게 하죠. 그래서 저는 한때 적금 드시는 여자분들이 부러웠었어요. 왜냐면 제가 적금을 들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서 하도 회사를 자주 그만둬갖고 적금을 못 떴었는데 그래도 저 2년인가 3년 동안 적금 들어본 적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쉽게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만두는 순간 우리 꼬맹이 입에다가 초콜릿 하나 못 물리잖아요. 그리고 맨날 사줄 때마다 고민을 엄청 해야 되고 그럴까봐 이제 못 그만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잘 되면 그만둘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샷다맨 하려고요. 저기 어린이집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계시거든요. 많기는 한데 저쪽 할 거라 특수 그러니까 장애 쪽 할 거라 그쪽은 아직은 수요가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가 있어요. 네, 장애통합 어린이집. 본인은 그게 좋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둔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인데 어쨌든 와이프는 그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62페이지 위에 보시면 저희 시험에 나올 확률은 현저히 적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와서 선일자 수표 중요해요. 거기 위에 보면은 62페이지 위에 보시면 밑줄로 선일자 수표라고 되어 있죠. 요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처리한다고요? 어음 처리. 그래서 보시면 이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좀 이따 어음 볼 건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거는 상법이에요. 약속어음은 상법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약속어음이라고 하는데 왜 약속어음이라고 하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는 거죠? 내가 날짜 되면 뭐 갚겠다? 돈 갚겠다. 돈 주겠다. 그래서 약속한다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 하는데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이 어음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4월 18일이죠.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때 만약에 5월 5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표는 몇 월 며칠 이후에 써라. 5월 5일 이후에 써라. 라고 발행하는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근데 원래 수표는요. 오늘 발행해주면 무조건 오늘 날짜로 써야 돼요. 근데 미래의 날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날 전엔 쓰지 마세요. 이날 이후에 쓰세요.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 나오면 수표 처리하시면 안 돼요. 무슨 처리해야 돼요? 어음 처리. 그리고 제가 공부하다가 요건 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시험에 많이 나와야 두세 개예요. 그런 게 10개씩 나와버리면 합격률 10%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여기에서 앉아서 한 10년 넘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문제랑 많이 틀리는 문제랑 대충 알아요. 저보고 시험 내라 그러면 합격률 되게 잘 맞출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표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험 내시는 분들이 예전에 저 아시는 분도 시험 냈었는데 대부분 세무사들이 많이 내요. 근데 그분들은 현직에서 일을 하는 거지 수업을 해본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 푸는지 어떤 걸 못 푸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저희 시험의 장점이자 단점은 운 좋으면은 쉬운 문제 걸릴 수 있고요. 운 없으면 이상한 문제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시험마다 너무 오락가락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막 앞 시험에는 50% 붙었다가 막 다음 시험에 막 20% 붙었다가 이런 게 좀 심해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어중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저기에 당자차월이라고 있어요. 63페이지에 보시면 당자차월이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그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도 길어서 뭐라 그러죠? 마통이라 하더라고요. 원래 통장에 마이너스 찍히면 안 돼요. 원래는 0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대출 받으려면은 막 서류 들어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금액이 모자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 이자율이 세요. 이자율이 못해도 7, 8%는 해요. 그 다음에 높은 은행들은 10% 넘어가요. 근데 우리한테 주는 이자율은 지금 3%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 8%, 10% 떼어버리니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끌하신 분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통까지 다 끌어 썼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와이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연끌했으면 한 4, 5억짜리 살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험 든 게 몇 개 있어서
거기에서 대출 땡기고 영끌 바짝 땡기면은 얼추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목표가. 저는 집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냥 집은 그냥 가서 밥 먹고 누워서 자는 곳이야. 딱 이게 끝이에요. 그거에 대한 로망이 1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와이프도 그거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만약에 로망이 있었으면은 새 집 사자고 했겠죠. 근데 크게 둘 다 그런 거에 로망이 없어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당좌 차월 나오면은 마이너스 금액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장에.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나오면 현금성 자산은 몇 개월이 중요하다고요? 3개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거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6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요건 나중에 볼 건데요. 거기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쯤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는데 거기 임시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가계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잠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어때 쓰는 거냐면 과가 무슨 과죠?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그래서 현금이 많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은 뭐죠? 말 그대로 부족한 거죠. 적은 거.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적은데 내용을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요럴 때 쓰는 거예요.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건데 내용을 알 때요, 모를 때요? 모를 때. 그래서 잠깐 동안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는 거냐면 내용을 알 때까지만.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10억이 찍혔어. 예. 그 다음부터 막 총 들고 막 막대기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돈 들어왔는데 이 돈이 뭐지?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장에 35만 원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도 이제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갖고 웃고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오빠 집주인한테 돈 들어온 거 있어? 모르는 사람인데 돈 들어왔네. 근데 알고 봤더니 보일러 고쳤었거든요. 저희 돈으로. 그래서 집주인이 보내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리고 참고로 통장에 잘못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7, 8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통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거는 임시로 쓰는 거예요. 알기 전까지. 근데 뭐가 많거나 적을 때요? 돈이 많거나 적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현금 과부족이죠. 우리 실생활하고 연관을 시켜드린다면 우리 이제 세탁기 돌리다 보면 저도 최근에 500원 주웠는데 세탁기 돌리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막 1000원짜리 500원짜리 막 같이 돌아다닐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현금 과부족이죠. 왜냐면 내가 주웠으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은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이 될 거고 늘어난 사람은 늘어났으니까 현금 과부족이 될 거고. 그래서 임시계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결산 때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산이란 얘기를 하면 이날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12월 31일 날 마무리 짓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지금 공부하는 뭐 이유가 다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목표가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목표잖아요. 취업해서 돈 많이 버시려면 회사 가셔서 이것 꼭 배우세요. 공부 말고요. 회사 가셔서 결산 배워서 나 혼자 결산할 수 있어. 그러면은요, 내 몸값은 올라갑니다. 근데 왜 올라가냐면 결산할 줄 아는 사람보다 결산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항상 돈을 벌려면 소수로 가셔야 돼요. 다수에 끼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이제 배달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몇 명씩 생기는데 예전에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배달하기는 쉬워요. 맞죠? 뭐 도보로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로도 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로도 할 수도 있고 자동차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은 되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죠? 많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때는 돈이 됐어요. 코로나 시절에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에서 되게 푸시를 많이 해줬잖아요. 사용자한테도 뭐 무료로 아니면 뭐 500원, 1000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도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쓰잖아요. 예, 지금 앱만 해도 10만 명인가 20만 명이 삭제했대요. 나 이제 더 이상 배달 안 시켜 먹고 가서 먹을 거야. 왜냐면 짜장면이 6,000원인데 배달비가 6,00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12,000원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막말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돈 버는 게 쉽진 않은데 예, 결산할 줄 알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몸값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66페이지 밑에 써 있어요. 잡손실 자비익이라고.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글씨 많이 나와요. 단기랑 장기. 요거 나누는 기준 몇 년일까요? 네, 1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단기라고 나오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장기라고 나오면 1년 이상. 아니면 뭐 1년 초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 투자 자산 그러면 몇 년 안이 목적인 거예요. 1년 안에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돈 벌 건데 짧게 해서 굵게 갈 거야. 그런 분들은 단기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 나는 길게 볼 거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단기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진한 글씨로 잘 되어 있어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위에 보시면 단기대여금하고 단기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 있으세요? 단기대여금하고 단기차입금인데, 참고로 회계는 대부분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여의 뜻이 뭐죠? 네,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금이니까 뭐 빌려주는 거죠? 돈 빌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일명 채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채권은 자산입니다. 왜냐면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그 다음에 입자는 들어올 입자입니다. 그래도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돈 빌리면 뭐 갚아야 되죠?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갚아야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 채무는 부채.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죠. 채권자, 채무자 둘 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왕할 거면 채권자를 하십시오. 채무자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채권자 한 다음에 포기하세요. 돈 받을 생각. 그게 제일 속편해요. 못 받으면 많은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돈 빌려주지 마시고. 가족 간에도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 친척들 관련돼서 미수가 한 5천 이상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예. 왜냐면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 받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가족이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돈 관련돼서는 옛말이 다 맞더라고요. 예. 티끌모아 태산 빼놓고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티끌모아 태산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뜻풀이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대역은 그러면 짧게 빌려준 겁니다. 그럼 빌려줬으면 돈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될 건 뭐라고요? 채권. 채권은 자산이야.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왔으니까 돈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면 채무. 그래서 채무는 부채야. 그리고 얘랑 똑같은 게 똑같진 않지만 기간에 따라서 장기 대여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죠. 장기 차입금. 그래서 1년 이내로 하냐 1년이 넘어가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되죠? 이자 받아야죠. 예, 뭐 무이자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 옛날에는 수입이자 지급이자라고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한번 이제 2000년도 중반에 개정 과목 관련돼서 한번 국제사회에 맞추신다고 좀 많이 변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유가증권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부터 유가증권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